안녕하세요. 말과 글입니다. 너네 정신 안 차릴래? 선생님이 화가 나셨어요. 인상 막 쓰고 계시죠. 아이들은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뭐 딴짓하다가 걸렸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많죠. 애들은 공부가 참 노동이고 힘들고 그렇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이가 일기를 제대로 썼나 이렇게 확인하세요. 실전 연습 두 번째입니다. 주제 글을 보실 때는요. 항상 주제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야 한다가 주제네요. 제목은 너네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자, 처음 우리 학원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수업 시간에 멍 때리는 창민이와 정수 때문에 진도를 빨리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피해를 입는 건 나라는 거죠. 얘들 때문에 내가 진도가 빨리 못 나가니까 내가 피해를 보는 거죠. 생각 정리 보면은 창민이와 정수가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고 집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진도를 빨리 나가지 못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다. 창민이와 정수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고치면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할 수 있다. 나도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나도 체크해보고 내가 피해를 주는 건 없는지 반성하고 행동을 고쳐야겠다라고 했네요. 자, 볼게요. 너네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우리 학원에는 어느 학원인지 모르니까 영어 학원이라고 꼭 써주시고, 창민이와 정수가 있다. 이 두 명은 더맨더머처럼 쿵짝이 아주 잘 맞는다. 저도 공부를 참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공부를 좀 그렇게 썩 잘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끼리끼리 노는 거죠. 영어 학원의 수업 시간이었다. 5월달은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다. 진도를 빨리 나가고 각자의 교과서를 공부해야 하는 터라 선생님의 설명이 빨랐다. 자,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수동태는 저번에도 했다시피 아주 쉬운 것이다. 비동사와 pp만 있으면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선생님의 행동에 익숙해 있었고 별 무리 없이 수업을 진행해 나갔다. 하지만 선생님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두 사람, 바로 창민이와 정수였다. 둘 다 멍 때리고 있었다. 선생님은 이를 보고 가만히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결국 창민이와 정수는 혼이 났다. 너네 둘 지금 무슨 생각하니? 지금 이 중요한 걸 배우고 있는데 너네 다 멍 때리면 어떡하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니? 시험이 코앞인데. 선생님은 혼을 내고 수업을 다시 진행해 나갔다. 하지만 걸림돌. 선생님이 정수에게 물어봤다. 정수야, 수동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정수가 말했다. 동사 원형이요. 역시 답은 틀렸다. 역시 답은 틀렸다. 반어법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글은요. 10분 전에 설명한 것을 까먹고 저러고 있었다. 정말 답답했다. 꼭 작정하고 모르는 척을 하는 것만 같았다. 정말 답답하고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학부모도 아닌데 학생이 오히려 친구인 이 학생이 속이 터질 지경이래요. 선생님도 그래 보였다. 하지만 한 줄기 희망, 우리의 창민이가 있었다. 자, 창민이 믿어봅니다. 그래도 창민이는 아까 보니까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안심할 수 있었다. 안심이 들었다 보다 안심할 수 있었다. 자, 선생님은 창민이에게 다시 질문했다. 창민아, 수동태는 뭐뭐가 있어야 한다고? 비동사와 pp형이요. 근데 왜 비동사를 비동사라고 하나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더니 정말 욕하고 싶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 녀석의 머리를 쥐어 뜯으며 이 새끼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네 초등학교 때 뭐 했냐? 비동사는 그냥 비동사지 뭘 물어봐. 니는 그럼 왜 김창민이고 저 꽃은 왜 장미인데 이 멍청이 개 똥꼬 새끼야! 라고 하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다. 차마 선생님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이미 선생님이 꾸지람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민이와 정수는 항상 이런 식이다. 항상 다른 생각하고 엉뚱한 질문을 한다. 그래서 우린 진도를 잘 못 나간다. 나는 더 알고 싶어도 이 두 명 때문에 했던 걸 맨날 또 한다. 정말 피해를 주는 행동은 짜증이 난다. 나는 것 같다가 아니고 난다죠. 난다. 이 두 아이 때문에 진도를 빨리 못 나갔다. 자, 여기 이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다. 이런 건 좀 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차피 나올 거니까. 요거는 맨 마지막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창민이와 정수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고치면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할 수 있다. 치고 보니 삼촌이더라 라는 말이 있다. 이미 피해를 주고 나중에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나도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나도 체크해보고 내가 피해 주는 건 없는지 반성하고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고치면 좋겠습니다. 자, 고친 거 보겠습니다. 너네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우리 영어학원에는 창민이와 정수가 있다. 이 두 명은 덤앤더머처럼 쿵짝이 아주 잘 맞는다. 영어학원의 수업 시간이었다. 5월달은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다. 진도를 빨리 나가고 각자의 교과서를 공부해야 하는 터라 선생님의 설명이 빨랐다. 자, 수동태는 저번에도 했다시피 아주 쉬운 것이다. 비동사와 PP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선생님의 행동에 익숙해 있었고 별 무리 없이 수업을 진행해 나갔다. 자, 여기 지금 노란색 표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주제 부분이에요. 주제가 뭐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야 한다인데, 그렇다면 여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선생님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두 사람이 있었다. 바로 창민이와 정수였다. 둘 다 멍 때리고 있었다. 선생님은 이를 보고 가만히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결국 창민이와 정수는 혼이 났다. 너네 둘 지금 무슨 생각하니? 지금 이 중요한 걸 배우고 있는데 너네 다 멍 때리면 어떡하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시험이 코앞인데. 선생님은 혼을 내고 수업을 다시 진행해 나갔다. 하지만 걸림돌. 선생님이 정수에게 물어봤다. 정수야, 수동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정수가 말했다. 동사 원형이요. 자, 주제 생각하라 그랬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야 한다죠. 역시 답은 틀렸다. 동사 원형이라니. 10분 전에 설명한 것을 까먹고 저러고 있었다. 정말 답답했다. 꼭 작정하고 모르는 척을 하는 것만 같았다. 정말 답답하고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선생님도 그래 보였다. 하지만 한 줄기의 희망, 우리의 창민이가 있었다. 그래도 창민이는 아까 보니까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안심할 수 있었다. 선생님은 창민이에게 다시 질문했다. 자, 주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야 한답니다. 자, 정신을 차렸는지 보겠습니다. 창민아, 수동태는 뭐뭐가 있어야 한다고? 비동사와 PP형이요. 근데 왜 비동사를 비동사라고 하나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다니 정말 욕하고 싶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 녀석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 새끼야,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냐? 네 초등학교 때 뭐 했냐? 비동사는 그냥 비동사지 뭘 물어봐. 니는 그럼 왜 김창민이고 저 꽃은 왜 장미인데 이 멍청이 개 똥꼬 새끼야! 라고 하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다. 차마 선생님이 있어서 하지 못했고 이미 선생님이 꾸지람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민이와 정수는 항상 이런 식이다. 항상 다른 생각하고 엉뚱한 질문을 한다. 그래서 우린 진도를 잘 못 나간다. 나는 더 알고 싶어도 이 두 명 때문에 했던 걸 맨날 또 한다. 정말 피해를 주는 행동은 짜증이 난다. 이 두 아이 때문에 영어 수업 시간만 되면 내 속이 터진다. 창민이와 정수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고치면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치고 보니 삼촌이더라 라는 말이 있다. 이미 피해를 주고 나중에 잘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나도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나도 체크해보고 내가 피해를 주는 건 없는지 반성하고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자, 주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야 한다죠.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은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쓰여져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이렇게 주제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제와 관련된 생각,
아, 얘들이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 정신 차리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기는 이렇게 경험과 행동으로 경험과 느낀 점으로 쓰여지는데 주제 부분을 이렇게 많이 써야 합니다. 정신 못 차리는 아이들. 답답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네요. 고치기 전과 고친 뒤 비교해 봐야 되겠죠. 두 개를 읽으면서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떤 점이 잘 됐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력을 글쓰기 실력을 늘리는 지름길이에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